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기체의 성질, 두 번째 중단원인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 세 번째 중단원인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학습지 정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온라인 클래스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들었고 또 등교했을 때 저랑 같이 대면 수업으로 여기 부분을 다시 정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뒷반은 저랑 수업을 굉장히 못했는데 이렇게 반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도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고요. 정리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 이미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문장을 쫙쫙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그다음 기체 부피는 작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보일 법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보일 법칙.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한글로 표현하면 참 우리말이니까 너무 좋지만 가끔 빠르게 해야 될 때, 아니 공식에 써야 될 때 영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그때 압력은 프레셔라고 해서 P를 쓰고 부피는 볼륨이라고 해서 V를 쓴다고도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체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는데 이 말은 압력이 P가 프레셔가 높아지면 부피는 볼륨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프레셔가 낮아지면 볼륨은 높아지고 서로 반대의 관계를 갖는 걸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다. 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실험이 밑에 나오는데 감압 용기라고 해서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예요.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 감압 용기는 이렇게 약간 반찬통처럼 생겨가지고 위에 펌프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펌프를 피스톤질하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공기를 펌프를 통해서 빼내게 돼요. 공기를. 근데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 안에 있는 공기 입자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공기를 빼내게 되면 입자수가 감소하죠. 그죠? 입자수가 감소한다는 뜻은 충돌하는 입자가 적어진다는 뜻이니까 압력의 감소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스톤질에서 공기를 빼내면 입자수가 줄어들고 압력도 줄어드는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용기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어떤 실험이냐면 감압기구에다 풍선을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풍선을 넣고 이제 여기다가 피스톤질을 왔다 갔다 해서 공기를 이렇게 밖으로 빼낼 거예요. 그럼 이 풍선이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풍선 안에 있는 그 공기랑 감압 기구 안에 있는 공기랑 같은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같은 힘으로 서로 밀고 있으니까 풍선의 크기가 변화가 없을 텐데 내가 감압 기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압 기구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 풍선을 누르게 되는 힘은 줄어들고 풍선은 원래 그 힘 그대로 밀고 있으니까 풍선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이거를 보여준 반도 있고 아예 수업을 못한 반은 이걸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 구글에다가 감압 용기, 감압 기구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검색해도 쉽게 나오는 거니까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수행평가를 보려고 해요. 뒷반 친구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2학기에도 수행평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어떻게 했었냐면 모듬에다가 제가 감압기구를 여러분께 나눠주고서 실제로 뭐 초코파이나 과자 봉지, 마시멜로우 같은 거나 풍선 같은 걸 넣고 감압기구를 이렇게 작동해 보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막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걸 확인하고
초코파이도 먹고 막 그런 재밌는 실험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여러분께 어떤 실험 기구를 주기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압 기구를 여러분 개인에게 주기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출석했을 때 대면했을 때 제가 이제 감압 기구에 대한 상황을 줄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암석을 분류하지 못해서 제가 암석 관찰 결과를 여러분께 수행평가지로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그거가 비슷하게 감압기구에 어떤 상황을 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장의 빈칸을 완성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감압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압기구에 풍선을 넣고 공기를 빼내게 되면 감압 용기 속 기체 압력은 낮아지게 돼요. 그죠? 공기가 빠졌으니까 입자가 줄어들고 압력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풍선을 누르고 있던 힘이 약해지니까 풍선은 부풀어 오르게 되고요.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는 건 풍선 속에 있는 입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하나, 둘, 셋 서로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죠? 멀어지게 되면 서로 충돌할 횟수가 그죠? 더 적어지고 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 더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압력은 낮아진다. 부피가 커졌더니 압력은 낮아지는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압력은 감압용기 속 압력이 아니고 고무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감압용기 속에 다시 공기를 채우게 되면 기압은 높아지고요. 풍선은 쭈그러들 거고 쭈그러들었다는 건 더 많이 충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를 채우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압용기는 그렇게 어려운 실험은 아니니까 꼭 한번 다시 공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 수행평가 볼 거라는 거 공지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유념하시고 공부 좀 해주세요. 밑에 있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탐구 활동은 교과서 148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한 게 아니니까 여기를 채우기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표를 채우진 않고 그래프 형태만 그릴까 봐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대충 선생님 따라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형태만 그려주세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그린다면 여러분 1기압일 때 50에다가 점을 찍어서 여기 하나, 2기압일 때 한 20과 30 사이 여기다 점을 찍어서 그 둘을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이어주세요.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 이렇게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반비례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모양만 개형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다시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실험이 뭐냐면 여러분 그 빈 주사기에다가 빈 주사기 끝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 이게 나침반처럼 목과 수치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압력계. 여기 빈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빈 주사기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세게 눌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움푹 들어가겠죠, 그죠?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움푹 들어갈 거 아닌데 얘네가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가 내부 압력도 커지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여러분 나침판으로 이렇게 압력계의 표시가 돼요. 지금 그런 실험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빈 주사기를 눌러서 쭉 압축시키면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면서 실린더 내부 압력도 높아진다 이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빈칸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주사기 속 기체 압력은 높아지고 부피는 줄어든다. 압력과 부피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구나. 즉 주사기 속 기체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되고 압력이 4배가 되면 부피는 4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셈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 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항상 똑같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그래프도 보세요. 1기압일 때 50ml예요. 곱하면 50인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2기압일 때 보세요. 2기압일 때 부피는 25. 그래서 곱했을 때 5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라면 항상 일정하구나.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의 곱과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를 보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보일 법칙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미안합니다. 되돌리기. P 곱하기 V는 일정.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은 되고, P 곱하기 V는 일정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단, 여러분 P 곱하기 V는 일정이라고 해도 여기서 T도 일정해야겠죠. T. 여기서 T는 바로 뭐냐면 템퍼러처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온도라는 뜻이에요. 온도. 그러니까 T가 일정할 때 P 곱하기 V는 일정. 이런 뜻, 이것도 바로 보일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P가 압력이 2배가 되면 2P가 되면 여러분 V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1 V가 돼야 일정하겠죠. 그죠? 일정. 왜 그러냐면 이끼리 서로 약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탁탁탁. 그쵸? 3P가 되면 3분의 1 V가 돼야 일정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P가 몇 배가 됐든 V는 그 반대로 그거의 역수만큼 감소해야 일정한 값을 항상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P 곱하기 V는 일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의 형태로 그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기체 부피는 반비례한다. 혹은 항상 일정하다, 곱슬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1기압일 때 지금 보시면 미안합니다.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는데 네,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쓰는 태블릿 PC가 약간 조작감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 맘대로 초기화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보일 법칙. 그 다음에 P 곱하기 V는 일정. 단 T도 일정할 때. 이 그래프 보시면 1기압일 때 지금 여러분 얼마냐면 4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곱해보세요. 1 곱하기 40은 40인 상황인데 2기압일 때도 만족하나 보세요. 2기압일 때 20. 그죠? 2기압일 때 20. 이거 40 만족하네. 4기압일 때 10. 4기압일 때 10. 이거 만족하네. 보일의 법칙 지금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보일의 법칙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상황을 따지면서 한번 볼 건데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쭈그러든다는 거 소리죠. 기체 입자가 운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충돌하는 횟수는 당연히 증가하고요. 기체 내부 압력도 당연히 증가, 높아짐. 기체 부피가 감소하니까 압력이 증가했구나.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간이 넓어지고 충돌하는 횟수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체 압력은 불편한데 감소. 기체 부피가 증가했더니 기체 압력은 감소했구나. 서로 반비례 관계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형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날아간 풍선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왜 그러냐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압력은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죠? 근데 기체 풍선 안에 있는 그 내부 기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커진다. 근데 풍선 안에 있는 기체의 내부압은 줄어든다. 그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니까. 펌프식 보온병의 꼭지를 누르면 보온병 안에 들어있던 물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과서 154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화장품 용기에도 보일 법칙이 숨어 있다 하면서 스포이드에 관한 예시가 들어있으니까 거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고속 승강기가 위로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는 우리 그 사람도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그 귀 약간 밑부분에 공기가 차 있어요. 공기가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고속승강기가 위로 올라갈 때 기압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외부 기압이. 그럼 밖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체도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안에서 밀어내는 먹먹함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4번 과자 봉지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과자 봉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요. 잠수부가 깊은 물 속에서 호흡할 때 내뿜은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1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바다에도 압력, 수압이라는 게 있는데 반대로 바다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깊은 곳일수록 압력이 세고 얕은 곳일수록 수압이 약하죠. 그죠? 근데 잠수부가 공기방울을 뽀글뽀글 이렇게 내뿜으면 그 공기방울 위로 상승하면서 주변에 있는 기압이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마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공기방울도 커진다. 아, 바로 보일 법칙이구나. 이런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6, 7, 8, 9, 9번은 여러분 여기는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고요. 스스로 검색이나 혹은 그 교과서 정도 이렇게 뭐 스스로 검색이나 교과서 정독을 하면서 글씨가 왜 이러지? 검색을 다시 한번 써볼까? 네. 글씨가 너무 안 좋네요. 그죠? 글씨. 네. 여러분 스스로 검색하거나 교과서 정독을 하면서 정독을 해가면서 여러분 보일 법칙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네, 보일 법칙을 그냥 아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보일 법칙이 숨어 있구나, 이게 사실 보일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법칙이란 건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니까 X,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맞고요. 과자 봉지를 높은 산에 가지고 올라가면 주변 기압은 낮아지고 과자 봉지의 부피는 늘어나고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기압은 낮아지고, 그러면 부피가 작아진다? 이거 틀렸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나간 감이 있는데 제가 초장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나갔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단은 온도와 기체의 부피 변화인데, 여러분 여기 학습지가 좀 많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니까 여러분 같이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예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도 온도과가 아니고 온도와, 기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이거 증가하고라는 말 말고 커지고라고 합시다. 커지고. 왜냐면 보일의 법칙에서 커지고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낮아진다? 작아진다라고 할까요? 작아진다. 둘 다 괜찮지만 작아진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을 때 이걸 다시 부풀리고 싶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탁구공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원형으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예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 가면 기체가 부풀어 오르는구나, 부피가 커지는구나, 여러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대면 수업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실험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정수기통 제가 찌그러뜨리고 막 불쇼 한 거부터 시작해서 액체질소도 몇몇 반에서는 제가 보여줬었어요. 액체질소에다가 풍선을 넣고 쫙 찌그러드는 걸 보여줬었는데, 그런 예시만 봐도 여러분 온도랑 부피가 비례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밑에와 같은 실험을 한번 해봐도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실험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 157페이지 나와 있는 실험인데,
빈 유리병을 풍선에다가 이렇게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담갔어요. 뜨거운 물에다가 유리병을 이렇게 담갔다가 근데 풍선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은 상태예요. 뜨거운 물에다 담갔는데 여기 안에는 공기만 있는 거죠. 공기. 그다음에 풍선에다 이렇게 입불을 댄 다음에 그 상태로 유리병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풍선이 이렇게 딱 알아서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뜨거운 유리병에다가 이제 입구에다가 이제 풍선을 대고 기다리면 유리병 속에 있는 기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뭐냐면 뜨거운 유리병을 입구를 이제 풍선에 대고 공기 중에서 기다리는 공기 중에서 기다리면 유리병 속 기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공기 중에서 식겠죠, 그죠? 뜨거운 데다 있었다가 이거를 이제 풍선에다 부착시키고 이렇게 대고 공기 중으로 올리게 되면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고 그러면 안에 유리병 속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유리병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체가 천천히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풍선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딱 달라붙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 유리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므로 유리병 풍선에 붙는다. 이 실험 자체가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구나. 온도가 식으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풍선을 빨아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오늘은? 미안합니다. 자꾸 더듬어서. 네, 밑에 있는 실험을 볼 건데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하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표만 대충 채우면 될 것 같아요. 표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위로 약간 상승하는 직선의 형태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샤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어떻게 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짐으로 피펫 잉크 속 잉크 방울이 위로 말려 올라간다. 여러분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우리 교과서 158페이지에 그림을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158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러분 그 피펫을 자른 다음에 거기다 잉크를 넣고 유리병 연결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림이 잘 보일 텐데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잉크를 위로 밀어내면서 잉크를 위로 밀어내는 거죠. 그죠? 잉크를 위로 올라가면서 잉크는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있었으면 실제로 했을 텐데 모든 별로 이렇게 하나씩 스탠드 설치해서 관찰만 하면 되는 실험이라 했을 텐데 일단 여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샤를 법칙. 이 샤를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자 이름이에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정립한 사람인데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커지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낮아진다. 이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이제 조금 더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샤를의 법칙은 1도씨가 증가할 때마다 1도씩 증가할 때마다 기체가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배 증가한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저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
그 기체의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부피가 증가하긴 하는데 얼마큼 증가하냐면 기체가 0도씨일 때 부피 273분의 1배씩 증가한다라는 게 사실은 샤를의 법칙의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0도씨일 때 온도가 0도일 때 부피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볼륨 제로라고 하잖아요. 볼륨 제로. 그러면 이제 1도씨가 증가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를 273등분해서 1도씨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배, 273분의 1배, 273분의 1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273도씨가 올라가면 온도가 273도씨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1도씨 증가할 때 273분의 1배니까 273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2배가 되겠죠. 그죠? 2배. 0도씨일 때 부피가 한 번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피가 V0, 여기가 2V0가 되는 이 온도가 바로 273도고요. 그 다음에 3V0가 되는 게 바로 어디냐면은 540 맞나요? 546도? 네, 546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샤를의 법칙이 사실 간단히 표현하면은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같이 증가한다는 뜻이지만 샤를의 법칙은 정확히 표현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일정할 때 1도씨 증가하면 0도씨일 때 부피 273분의 1배 증가한다라는 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거든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정성적으로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작년에 북인천 여중에 있었을 때 어떤 친구가 이제 과학고를 지원할 때 샤를의 법칙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샤를의 법칙을 가지고 1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랑 y절편, x절편 막 이런 걸 통해서 함수를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샤를의 법칙 조금 더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샤를의 법칙은 기체가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어요. 산소든지 이산화탄소든지 수증기든지 상관없고 기체 종류와는 상관이 없고 항상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기체에서는 보일 샤를의 법칙이 항상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교과서 159페이지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이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를의 법칙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줌 싸개 인형이라는 실험이에요. 아유, 오줌 마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유, 급하다. 바로 도와드리죠. 인형을 뜨거운 온탕에 넣어주세요. 다음은 차가운 냉탕으로. 다시 머리 위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이, 시원하다.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죠? 온도가 올라가면 인형 내부의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구멍으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찬물로. 가만히 보세요. 물이 줄어들었죠? 온도가 내려가면 인형 내부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물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으로 들어갔던 찬물이 밖으로 쭉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안에 들어있던 찬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 온도를 올리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안에 있던 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
실험은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 물질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팽창이라고 하죠. 반대로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줄어들면서 물질의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를 수축이라고 합니다. 페트병을 이용해 집에서도 쉽게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바늘을 달고 페트병에 구멍을 뽕 뚫어주세요. 구멍에 맞는 기다란 관을 꽂은 후 빈틈이 생기지 않게 구멍 둘레를 막아주세요. 자, 이제 구멍 위까지 물을 넣고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뜨거. 뜨거운 물을 부으면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클래스 로그라고 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활용해서 봤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오줌 싸개 인형을 소개하면서 끝냈는데요. 그 오줌 싸개 인형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보여줬는데 그럴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줌 싸개 인형을 언급을 못했어요. 오줌 싸개 인형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지금 샤르르 법칙인데 압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쫙 다 없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잘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졸린 상태로 프린트를 만들었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대신에 제가 그냥 언급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죠? 활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체 입자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체 입자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온도라는 것은 열 에너지랑 관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 에너지라는 것도 에너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 입자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서로 멀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체 입자 부피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샤르르 법칙과 관련된 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원래대로 펴지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죠, 그죠?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비해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약간 적게 넣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고 타이어에 있는 기체 부피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조금 빼는 거죠, 공기를. 풍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라푼젤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풍등에 달린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이면 풍등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풍등이 떠오르는데 기체가 부피가 커지면서 주변의 공기보다 그 무게가 약간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밀도라는 개념을 안 배워서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어떤 물질이 조금 더 가깝고 똘똘 뭉칠수록 더 무겁고요.
같은 부피에 그 입자가 멀리 떨어질수록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죠? 풍등에 불을 붙이게 되면 서로 멀리 떨어지면서 주변보다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래서 떠오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196도 이하로 낮은 액체 질소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 풍선을 넣으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7번도 여러분이 검색이나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기본 체크 한번 봅시다. 샤를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샤를 법칙이라는 건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법칙이 맞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 늘어나는 비례 관계를 맞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엘-샤를 법칙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4단원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별로 진도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말도 좀 빨랐던 것 같고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동안 꾸준히 잘했을 거라고 믿고요. 수행평가 안내를 하자면 여러분 4단원 전체 그 형성평가를 한번 볼 거예요. 1학기도 봤던 것처럼 4단원 형성평가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감압용기에 대한 쪽지 실험 같은 게 하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4단원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한번 풀어보고 끝낼 것 같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5단원을 나갈 건데 여러분 학습지 꼭 채워서 인증하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안 할게요. 한 번에 제가 검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4단원, 5단원을 한 번에 검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습지 꾸준히 한번 채워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꾸준히 잘 해주세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해주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